자, 오늘은 장면 얘기보다 먼저 질문 하나 던지고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누가 앞에서 선 넘는 말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정색하고 받아칠 수 있으세요? 대부분 못해요. 나중에 집에 와서 입을 차면서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하죠. 이번 6회 상철의 속궁합 발언 장면이 바로 이 얘기를 정확하게 건드렸어요. 댓글창이 두 갈래로 갈렸는데 한쪽은 이거 성희롱 아니냐, 다른 한쪽은 근데 옥수는 왜 웃냐. 이 두 질문이 사실 하나로 이어져 있거든요. 천천히 풀어볼게요. 먼저 장면부터 볼게요.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상철이 사주 얘기를 꺼내요. 자기가 사주를 진짜 많이 보러 다니고 방송 나오기 직전에도 보고 왔다고요. 다들 뭐래냐고 물어보니까 상철이 그래요. 최종 선택 날인 24일에 만나는 사람이 자기랑 인연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마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을 거라고 했대요. 이 대목에서 이미 다들 좀 웃어요. 이마가 왜 나오냐는 거죠. 옆에서 누가 이마 볼록한 분이 나 아닌가 하고 받기도 하고요. 근데 진짜 문제의 발언은 그 다음이에요. 상철이 사주에서 모든 게 다 보인다면서 그 안에 속궁합도 있다고 해요. 누가 속궁합은 뭐래 하고 받으니까 상철이 그래요. 24일에 만나는 사람이랑 속궁합이 엄청 잘 맞는다더라. 그래서 결혼 생활하면 엄청 행복할 거래요. 다 있는 자리에서요. 그러니까 옆에서 바로 말려요. 속궁합 얘기는 하지 말라고, 너무 직접적이라고. 광수 표정 썩는다는 반응까지 나오고요. 자, 이 발언이 왜 문제인지부터 짚을게요. 최종 선택 날 만나는 사람이라는 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자 출연자 중 한 명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상철이 그동안 계속 옥순한테 관심을 보여왔으니까 듣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옥순을 떠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사주 얘기가 아니라 특정인을 앞에 두고 우리 속궁합이 잘 맞는데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셈이 되는 거예요. 사주를 핑계 삼았지만 실제로는 성적인 뉘앙스의 말을, 그것도 여러 사람이 다 듣는 자리에서 대놓고 꺼낸 거죠. 그럼 여기서 제일 뜨거웠던 질문으로 가볼게요. 이거 성희롱인데 옥수는 왜 웃냐?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온 댓글이 진짜 핵심을 찔러요. 한 분이 이렇게 썼어요.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웃는데 나만 안 웃으면 내가 예민한 건가 싶어서 바로 대응 못하고 웃는 사람들 있다고. 그러다 나중에 기분 나쁨이 슬슬 올라와서 따지면 가해자는 왜 이제 와서 그러냐고 한다고요. 그 자리에서 똑 부러지게 할 말 바로 하고 자기를 지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댓글이 왜 중요하냐면 옥순이 웃은 걸 완전히 다르게 보게 만들거든요. 보통 웃으면 괜찮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웃음이 사실은 당황해서 나온 웃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얼어붙는 반응이랑 비슷해요. 갑자기 예상 못한 무례한 말을 들으면 사람 뇌가 바로 화를 내는 쪽이 아니라 일단 상황을 얼버무리는 쪽으로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여러 사람이 다 웃고 있는 분위기에서는 더 그래요. 혼자 정색하면 분위기 깨는 사람, 예민한 사람이 되니까 일단 따라 웃으면서 그 순간을 넘기는 거죠. 댓글에도 이런 경험담이 진짜 많았어요. 회사에서 맨날 어이털려서 웃는다는 분, 내게 닥치면 화를 못 내게 되는 그 분위기가 있다는 분. 한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분위기를 깨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옥순의 웃음은 동의가 아니라 그 순간 자기를 방어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나온 반응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렇게 봤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웃었을 수도 있다고. 카메라 계속 돌고 피곤한 상황에서 저런 말을 들으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런 상황이 왜 자꾸 반복되냐면 무례한 말을 던지는 사람은 거의 항상 웃음이라는 포장을 같이 씌우기 때문이에요. 상철도 이걸 진지하게 우리 속궁합 좋대라고 말한 게 아니라 사주라는 농담 같은 틀에 얹어서 던졌잖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색하기가 애매해져요. 정색하면 농담을 진지하게 받는 예민한 사람이 되고 웃으면 그 말을 받아준 게 되고요. 어느 쪽으로도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인 거예요. 말한 사람은 나중에 농담이었다고 발을 뺄 수 있고 들은 사람만 계속 애매한 자리에 남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상철이 왜 하필 사주를 끌어왔는지 이 부분이 진짜 짚어볼 만해요.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직접 옥순 씨, 나랑 속궁합 잘 맞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이건 대놓고 무례한 거잖아요. 근데 사주 얘기로 돌리면 그건 내 말이 아니라 점쟁이가 한 말이 돼요. 나는 그냥 들은 걸 전달한 것 뿐이라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면서 책임은 사주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이게 좀 교묘한 구조예요. 무례한 말을 하면서도 자기는 무례하지 않은 척할 수 있는 장치를 미리 깔아둔 거니까요. 만약 누가 그거 좀 그렇지 않냐고 하면 나는 그냥 사주가 그렇다는 거지 하고 빠지면 되거든요. 이게 상철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점이에요. 왜냐면 이 패턴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왔거든요. 앞 회차들 떠올려 보세요.
옥순이랑 데이트할 때 카주를 불면서 뭐라고 했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건 자기를 좋아해서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 받아주는 거라고 혼자 관계를 규정했어요. 광수한테 사과하러 갔을 때는 어땠어요?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멋있다고 자기 사과에 스스로 취했죠. 그리고 이번엔 속궁합이 잘 맞을 사람이 온다면서 사실상 옥순이랑 잘 될 거라고 미리 선언해버린 거예요. 이 세 장면이 다 같은 뿌리에서 나와요. 상대방 마음을 자기 멋대로 확정하는 거예요. 옥순이 날 받아준다. 옥순이랑 잘 된다. 이걸 옥순 의사랑 상관없이 혼자 정해버리는 거죠. 댓글에서 이걸 정확하게 짚은 분이 있어요. 최종 선택에서 옥순이 자기를 선택한다는 착각을 크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맞아요. 상철은 지금 이 관계가 이미 잘 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잘 맞는데 하고 도장 찍듯이 공개적으로 말한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 확신이 상대 마음이랑 안 맞을 때예요. 옥순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속궁합까지 얘기해버리면 옥순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불쾌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번엔 시청자 반응을 좀 촘촘하게 나눠볼게요. 크게 네 갈래로 갈렸어요. 첫 번째는 이건 명백히 선 넘은 발언이라는 쪽이에요. 다 있는 자리에서 저 얘기를 어떻게 하냐, 부끄러움은 없냐, 이런 반응이요. 언젠가 사회면에 나올 것 같은 쎄함이라는 좀 센 표현까지 나왔어요. 이쪽은 발언 자체의 부적절함에 집중하는 반응이에요. 두 번째는 옥순이 웃어서 오히려 헷갈린다는 쪽이에요. 성희롱이라기엔 옥순이 너무 크게 웃었다. 두어 번 돌려봤다는 댓글도 있었어요. 이쪽은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이 웃으니까 이걸 심각하게 봐야 할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옥순의 단호함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에요. 정색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단호함이 부족하다는 반응이요. 지난주 미저리 같아서 안 봤다는 분도 있었고요. 이쪽은 옥순이 좀 더 확실하게 선을 그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번째는 옥순을 탓하지 말라는 쪽이에요. 저 상황에서 바로 정색하는 사람이 드물다. 옥순 잘못이 아니라는 반응이요. 이쪽이 아까 그 얼어붙는 반응 얘기랑 연결되는 거고요. 이 네 갈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볼게요. 두 번째랑 세 번째, 그러니까 옥순이 웃어서 애매하다. 단호함이 부족하다는 반응은 이해는 가요. 근데 여기엔 함정이 있어요. 무례한 말을 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 받아친 사람을 자꾸 분석하게 되면 화살이 엉뚱한 데로 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애초에 상철이 그 말을 안 했으면 옥순이 웃을 일도 정색할 일도 없었어요. 옥순이 야무진지 아닌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에요. 문제의 시작은 그 말을 꺼낸 사람이지 그 말에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아니거든요. 피해로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꾸 피해자의 대응을 채점하려고 드는 그 습관 자체가 사실 아까 그 자리에서 아무도 못 나서게 만드는 분위기랑 같은 뿌리예요. 그리고 옆에서 같이 웃거나 거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반응도 잠깐 짚을게요. 댓글에 영자가 옆에서 거드니까 푼수 같다는 반응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조심해서 봐야 해요. 그 자리에서 같이 웃은 사람들이 그 발언에 동의했다기보다 아까 말한 그 분위기 압박 때문에 반사적으로 반응했을 수도 있거든요. 다 같이 웃는 자리에서는 나도 모르게 따라 웃게 되는 거고 그게 꼭 그 말을 옳다고 여겨서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무서운 지점이에요. 무례한 말 하나가 던져지면 그 자리 전체가 알게 모르게 그걸 웃음으로 넘기는 공범 비슷한 구조가 돼버리니까요. 아무도 나쁜 마음이 없었는데도요. 여기서 광수 얘기도 잠깐 하고 갈게요. 이 장면에서 광수 표정이 썩는다는 반응이 나왔잖아요. 댓글에 광수 표정이 딱 내 표정이었다는 분이 많았어요. 재밌는 게 광수는 이번에도 딱히 뭘 안 했는데 또 시청자 마음을 대변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다들 웃는 분위기에서 광수 표정만 굳어 있으니까 그 표정 하나가 이 발언이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상철이 말로 분위기를 띄우려 할수록 옆에서 조용히 표정 굳어있는 광수가 오히려 더 정상으로 보이는 거죠. 이 대비가 이번 기수 내내 반복되는 구도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정리해볼게요. 이 장면의 핵심은 옥순이 웃었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상철이 사주라는 포장을 씌워서 여러 사람 앞에서 특정인을 향해 성적인 뉘앙스의 말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농담처럼 만들어서 정색하면 예민한 사람이 되게끔 판을 깔았다는 거고요. 옥순의 웃음은 그 판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반응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동의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 달리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요. 많은 분들이 이 장면에서 불편함을 느낀 건 단순히 발언 하나 때문이 아니에요. 저런 말이 웃음으로 슬쩍 넘어가는 그 구조 자체를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방송 속 얘기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술자리에서 우리가 실제로 겪는 일이랑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댓글이 그렇게 뜨거웠던 거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못 받아친 자기 경험이 겹쳐 보이니까 옥순한테 감정이입이 된 거죠. 다음 회차에서 옥순이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지 아니면 뒤늦게라도 이건 좀 아니었다고 선을 긋는지. 그리고 상철이 이 발언을 계기로 뭔가 깨닫는지 아니면 또 혼자 관계를 앞서가면서 다음 무리수를 두는지. 지금까지의 패턴만 보면 쉽게 바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지켜보죠.